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물론 기대도 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유행하면 어쩌나 이런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확실히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해제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예,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1급 감염병이라는 개념도 2급으로 바꾸는데 이것은 뭐 이행기가 있고 안착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 자, 당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는데 우선 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남은 것은 사적 모임 인원 10명, 그다음에 영업시간 제한이 12시까지, 자정까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종교활동 같은 경우도 뭐 70%라든지 집회 같은 것도 299명. 이 모든 것이 다 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이 개념 자체는 없어지는 것으로 일단 보고 뭐 나중에 유행이 다시 생기게 되면은 다시 도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기한 해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운영 시간, 사적 모임, 행사, 집회, 그 종교 활동이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자, 마스크 착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야외 마스크 착용은 2주 후에 상황을 좀 보고 지켜보고 결정을 한다는 입장인 거죠? 예, 이 상황은 아마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속도를 좀 조절하겠다는 것이죠. 방역당국에서 지난 4일에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되면은 이 완전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마스크 쓰기도 실외 마스크는 아마 해제할 것으로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인수위의 의견도 그랬었고 여러 전문가들의 생각도 이 실외에서의 마스크 쓰기를 지금 해제한다면은 이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위기 상황이 다 끝났구나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시간을 두고서 2주 후에 검토를 해서 그때 유행 상황이 좀 더 안정된다면은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도 여러 가지를 아마 해제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사를 좀 보고 시민들의 인터뷰를 좀 살펴봤더니 이런 의견들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외라지만 마스크 착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또 한쪽에서는 실외 마스크라도 써야지. 아직까지는 경각심을 늦추면 안 된다는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 실외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꼭 써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쓰면 되는데요. 미감염자라든지 고령층들,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 또 미접종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맞고요. 또 집회나 행사인 경우에 있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이 감염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조건 하에서는 실외에서 마스크는 안 써도 되는 것이지만 아마 자발적으로 쓰시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서 해제를 한다고 해도 아마 반 이상들은 쓰고 다니실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저희 썰전 라이브 토크에서도 나왔지만 이 시기가 이제서야 좀 거리두기 이렇게 완전 해제하는 게 조금 늦었다라는 시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늦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너무 빨리 완화해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60만 명까지 나왔거든요. 한 주에 하루 평균 40만 명씩까지 올라간 것은 결과적으로는 집단 면역에 가까워지는 상황이었지만 우리가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어서 사망자도 꽤 많이 나와서 피해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완화한 기조는 잘못됐지만 지금의 완화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상당히 많이 감소되고 있고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함으로 해서 좀 더 이 꼬리가 길게 갈 가능성은 있지만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시기에 해제하는 것은 적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해제하는 것은 적절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요즘 날씨도 너무 좋고 국내 국외 여행이 이제 좀 변화가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가 특별 여행주의보를 해제했어요. 예, 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관광 목적으로 가기에는 여러 나라들이 어려운 나라들이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문제가 있는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지만 일단 뭐 미국이라든지 아시아 국가들이라든지 또는 호주라든지 이런 데는 다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나라들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인데 미접종이거나 1차 접종만 한 아이들은 지금 귀국했을 때 1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남는 것이 입국 시에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예, 이 부분도 면제 대상이 있기는 합니다. 면제 대상이라면은 확진된 분들로서 40일 이내인 경우에 있어서는 PCR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대신 입국한 다음에 PCR 검사는 받아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해외에서 감염될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아직은 좀 규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외에서 양성이 나왔을 당시 입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은 현지에서 의료 시스템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양성이 음성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걸리는 부분일 수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완화한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유럽 국가들은 사실은 이 PCR 음성 진단서 확인서 자체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자, 일상 회복은 분명히 좀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해제를 계기로 감염이 다시 확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좀 거리두기 재도입에 대한 문제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물론 이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만은 겨울철에 대유행이 올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고요. 또 변이주라는 것도 지금 오미크론 이후에 어떤 변이주가 나올지 이 재조합 변이주라는 것은 그다지 무섭지 않은데요. 오미크론이 아닌 다른 새로운 변이주가 나왔을 때 올 겨울이 되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의 면역도는 떨어지는 시기에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강해진다면은 이 대유행까지는 아니라도 중규모 소규모 유행은 계속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있어서는 이 유행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1급 감염병이던 것을 2급으로 낮춰놓은 다음에는 강제할 근거가 별로 없어져서요. 격리를 시킨다든지 진단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조금 더 보완을 해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달 25일부터 4주 동안 이행기를 가진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1급에서 2급으로 바꾸기는 하는 것인데 실제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진단검사를 했을 때 즉시 신고 의무, 즉 1급 감염병이라는 거는 즉시 신고를 하면서 전수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격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 자가격리 7일, 재택치료도 7일 의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2급 전염병이 감염병이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권고로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없어지는 거나 비슷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대로 4주 동안은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바뀌는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바뀐다면 문제는 이 치료비 같은 것들에 우리 국민들한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진단 검사부터 치료비 또 입원비 이런 같은 것들을 전부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치료비라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팍스로비드 같은 경구치료제인 경우에서는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을 할 경우에는 진단도 받지 않고 투약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전체 국민적으로 봐서는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전체적인 의료 체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들은 보완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안착기로 갔을 때 상황인데 자, 좀 달라지는 걸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수 감시와 24시간 내 신고에서 이제 강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풀리는 거죠. 격리 의미가 없어지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우리 독감 걸렸을 때 너무 많이 아프면 집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나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풀리는 것이고요. 격리 통제 같은 것들은 다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에 있는 환자 본인 부담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100%만 부담은 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나 부담시킬 것인지 그래서 입원비라든지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금 격리했을 때는 2만 원 정도 보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다 없애고 본인 부담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시책들이 더 나올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지금 상황 사실상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뭐 분위기도 그렇고 정부에 보낸 시그널도 그렇고 마스크는 아직 써야 하지만 사실상 엔데믹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정말 바짝 다가온 것 같은데 좀 우려하는 표정을 보이고 계시기도 해요.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엔데믹을 선언할 수 있는 나라는 없고요. 우리나라도 빠르게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는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독감인 경우에 타미프루라는 아주 탁월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도 바로 복용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 고가인데다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처방을 못하는 상황일 수가 있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범용으로 쓰일 수 있는
상황하고요. 네. 또 하나는 백신도 지금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범용 백신이라고 그래서 코로나19인 경우에 있어서는 변이가 일어나도 다 막을 수 있는 예방 효과도 있고 중증 예방 효과가 있는 백신들이 아마 개발될 것으로 보여서 네. 올 겨울 정도가 되면 이 두 가지가 해결된다면은 사실은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 규모도 예측할 수가 있고 큰 규모의 유행은 아마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기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많아서 엔데믹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뭐 제가 예상하기로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올 겨울이 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환자의 규모도 많이 줄어들고 이 대규모 유행은 다시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겨울에 뭐 특별히 또 다른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겨울까지는 완만하게 엔데믹이 올 수도 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예, 실제로 그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서요. 크다. 이 네. 변이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이 오미크론이라는 대유행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인 변이주에 대해서는 저항성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뛰어넘는 변이주가 나올 가능성이 혹시라도 있을 수가 있어서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을 교수님과 백수정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